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 PD와 함께하는 공부에서 남주자 시리즈 이번 시간에 공기 조화 설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 공기의 양, 이 양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 필요한 공기의 양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 공기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그 대상 공간에 공급하거나 제어해야 하는 냉난방 부하라는 것은 기본이죠. 예를 들어서 기계 실내의 흡기와 배기 그리고 냉난방 부하죠. AHU라고 하잖아요. 공기 조화 설비 또는 공조기 에어 핸들링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고 제어하고 요거는 좀 업스트림 사이드고 우리는 좀 다운스트림이죠. 오퍼레이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또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 오늘은 이 각각의 설비의 관점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좀 확장을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조화 설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하축으로 공급하거나 기계실 안으로 공급하거나 제거해야 되는 열량은 부하 계산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이런 열량을 공급하고 제거하는 열 매개체가 공기가 되고 분배 경로가 덕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송풍기를 포함하는 3번 공기 에어사이드 반송 설비가 부하측과 공기 조화 설비를 연결하는 겁니다. 반대쪽 열원 측이 대상 공간의 부하를 제거하면은 공기 조화 설비에 필요한 냉수하고 온수, 증기, 열원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연료 안에서 처리된 공조 공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제거하는 열 매체는 물이고 분배 경로는 배관이다. 물 반송 설비가 공기 조화 설비와 열원 설비를 연결한다. 결론적으로 부하, 공조, 열원, 반송 설비를 확장, 요게 원세트라는 얘기죠. 공기 조화 설비를 좀 확장해야지 더 합리적으로 이 설비를 이해할 수 있다. HVAC이라고 하죠. HVAC and 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공조 설비 계획에서 이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그거죠. 공기의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공간 대상,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기계실 안에서 제거해야 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열량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냉난방 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난방 부하하고 이 공조 풍량, 이 바람의 양 관계를 알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열용량, 히트 캐파시티죠. 그리고 비열입니다. 스페시픽 히트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열은 에너지고 국제 단위계, 그 SI 단위계라고 들어보셨죠? 에너지 단위는 줄이죠. 전력 에너지 단위인 와트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쓰죠? 긴급 퀴즈입니다. 칼로리죠. 이 열량은 열 에너지의 이동에 따른 변화량이죠. 이 두 공간에 같은 공기를 가열할 때 같은 양이면은 온도 변화가 큰 공기가 더 많은 열량을 얻겠죠. 더 많이 뜨거워졌으면. 그리고 더 오랜 시간 가열할수록 공기는 더 많은 열량을 얻는 거예요. 같은 온도일 때 양이 큰 공기는 양이 작은 공기보다 더 많은 열량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공조 설비에서 이제 그 필요한 공기의 양, 다시 말해서 풍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풍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적당 열 용량, 용적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의 종류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정적 비열 또는 정압 비열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적 비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비열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밀폐된 공간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가열이 되고 있죠. 이렇게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 밀폐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실 안에 밀폐돼 있잖아. 가열돼서 물질의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 열의 용량을 정적 비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압 비열은 말 그대로 정압, 압력이 그대로일 때, 우리 정압기 알고 계시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기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비열을 나타내고요. 정적 비열과 다른 점은 이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가열한다는 것이죠. 가열될수록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압력 변화 없이 물질의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올리게 돼서 이때의 상황을 정압 비열이라고 합니다.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 정압 비열이 주변의 압력을 받고 있으므로 받은 열 에너지를 물질의 분자 운동이나 주변 압력에 대응하는 것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당연히
정압 비열이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정압 비열은 항상 정적 비열보다 크고 공조 설비에서는 정압 비열을 사용합니다. 이 공기의 용적 비를 알면 이제 질량 유량이 아닌 최적 유량, 다시 말해서 그 바람의 양, 공기의 양, 그 풍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공조기 풍량하고 코일 용량을 산출하는 용처로 쓰이는데 바로 이거죠. 이 공기의 비열을 공기의 비체적으로 나누면 바로 용적 비열이 구해진다라는 건데, 다시 얘기해보면 이 비체적은 밀도, density죠. 밀도의 역수이기 때문에 밀도의 이 비열의 밀도를 곱하면 용적비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공조 풍량을 구하는 식에서 무의식적으로 상수처럼 쓰이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 용적비입니다. 용적비. 부하 계산을 통해 가지고 대상 공간의 헌혈 부하를 알고 공조기 추출 온도하고 실내 설정 온도를 결정하면은 공조기 풍량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공기 조화기 설계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기 선도를 이용해서 추출 온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